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내용은요. 건강과 노후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5, 60대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 준비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취득해 놓으면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가족 중에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직접 돌볼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나 방문요양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느 센터를 이용하면 투명하고 믿음이 가면서 월급과 시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등 자세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그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나이, 성별, 학력과 무관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도 잘 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생각하시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주로 많이 따놓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간병인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양보호사는 자격증과 하는 업무에서 간병인과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다양한 곳으로 취업하여 일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 85%에서 100% 급여 지원이 되는 방문요양 제도와 만약 가족 중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집안에 계시다면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직접 케어하면서 매월 44만원에서 93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러므로 5060 중장년 분들은 다른 불필요한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무조건 손해는 아니겠죠. 요즘 관심이 아주 많은 가족요양제도와 방문요양제도에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제 막 관심이 있지만 어디에다가 문의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따가 전화 문의할 곳도 전화번호와 함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우선 정해진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은 이후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2022년에는 종이 등의 답을 쓰는 지필시험 방식이라면 2023년부터는 컴퓨터 상시시험 방식으로 바뀌어서 평가시험을 컴퓨터로 상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중장년분들은 올해 자격증을 따놓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합격률은 90% 이상이므로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자격 요건은 나이, 성별, 학력 무관하고요. 심지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없다면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총 240시간인데 세부적으로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과 실기는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일일 8시간, 20일간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실습은 10일 동안 받으면 되는데 재가 실습 40시간과 요양원 등의 시설 실습 40시간, 이렇게 총 80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다음으로 응시 자격 알려드릴게요. 응시 자격은 시험 시행을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이론, 실기, 현장 실습을 각각 80% 이상 정상 이수한 자입니다. 시험 접수하는 곳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요.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족요양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족요양제도는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 몸이 편찮은 분을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를 집에서 직접 돌보고 매월 44만원에서 9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방문 요양센터 등을 통해서 활동하면 되는데요. 특히 가족 요양의 경우는 전국의 모든 센터의 급여가 각각 다르므로 급여를 최고로 많이 쳐주는 센터를 찾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센터마다 드리는 급여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과 센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한 곳 추천해 드릴게요. 이 센터는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을 주고 있으며 요즘 트롯 가수인 정동원 군과 장민호 씨가 광고를 진행하면서 좀 더 신뢰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케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옆집 아저씨가 왜 케어링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왜 센터마다 시급이 틀리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센터마다 급여가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방문 요양 급여를 드릴 때 정부가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센터를 통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분 가족요양 기준으로 3170원을 받을 수 있고요. 60분 가족요양 기준으로는 22,380원, 방문요양은 13,000원입니다. 특히 케어링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케어링 방문요양 비용을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했고요. 방문 목욕은 18,000원에서 19,00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잠시 비교해 드릴게요. 요양업계 평균 시급은 11,000원입니다. 그러나 케어링은 13,000원이므로 하루 3시간을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월간 급여 차이는 12만원, 연간으로는 156만원의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케어링은 매년 시급을 높여서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시급 등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요양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요. 업무 중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케어링 측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어서 적극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을 보호도 해주고 문제도 원활히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케어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전화 1522-6585로 문의하시면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초보분들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까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사회복지사분들이 자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직접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화면에 남겨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40대에서 60대 우리 중장년들에게 인기 있는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방문요양제도, 가족요양제도와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을 주면서 투명하고 믿음도 가는 센터인 케어링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